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현명한 투자는 불확실할 때 퍼즐을 맞춰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퍼즐 몇 개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대선 직후에 트럼프를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폭등했던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꼽아왔는데요. 대부분 코인과 관련이 있는 자산들이고 한 10월 말 11월부터 제가 차트에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도지코인, 테슬라, 비트코인 다들 많이들 올랐었죠. 그리고 여기 한 번씩 서전트 점프를 크게 할 때 이때가 아마 트럼프 당선이 확정될 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한 번 11월 7일 가는 새벽 이때 한번 또 많이들 올랐었네요. 아무튼 대부분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물론 죄다 20% 30% 오르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코인베이스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11월 초로 들어오자마자 3분기 실적이 나빴다 하면서 거의 땅굴에서 며칠을 파고 들어갔어요. 하루에 16%인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들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11월 7일 새벽쯤 되니까 펌핑을 하면서 하루 만에 31%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가장 수익을 많이 봤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파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재밌어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FIT21이라는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원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굉장히 통과를 바래왔던 법이었는데 이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FIT21은요, SEC가 우리를 하도 괴롭히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웬만한 이제 70% 이상의 코인들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CFTC 관할이니까 SEC로 벗어나서 CFTC로 넘어가려는 그 내용이 이제 FIT21이라는 법안인데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이거 필요 없는데 왜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SEC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이자 목표였지만 이제 게리 겐슬러 잘릴 거고 친암호화폐 위원장 앉혀놓을 거면 굳이 CFTC 가서 또 거기를 로비를 하고 베넘 위원장의 이 말대로 규제를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공화당이 백악관 장악했고 상원 장악했고 아마도 하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이제 CFTC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FIT21은 업계가 죽어가고 있을 때나 이걸 살리기 위한 타협안, 약간 임시적인 방편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니라 모두가 매우 더 탐욕스러운 법안을 낼 것이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제가 한번 추측한데 어떤 법안이 그럼 나올 것이냐. 지금도 신시아 루미스가 트위터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통과시키겠다.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부채 50%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양도세라든지 채굴 기업들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전기세를 축소해 준다든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기대치가 확 높아졌다는 다소 재밌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제 피해를 보는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 분들이 게리 겐슬러도 있을 거고 빅테크 중에 저커버그 트럼프랑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주식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면 TSMC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리 겐슬러를 어떤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찾아갔었나 봅니다. 위원장님이 언제쯤 물러나실까요? 올해 물러나실까요? 아니면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사임할 건가요? 올해라고 해봤자 2달도 안 남았고요. 내년이라고 해봤자 1월 초에 아마 취임을 할 텐데 아무튼 언제 나갈 거냐 물어보니까 게리 겐슬러의 대변인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거짓말, 퍼드를 일삼았던 JP모건이 하는 말들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거의 매일처럼 JP모건의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거짓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했던 진실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1월 4일 대선이 코앞으로 하루 다가왔을 때 사실 모든 레거시 언론사들이 박빙이다 또는 해리스가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JP모건이 담대하게도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이때 당시 60에서 70%라고 혼자 다른 소리를 했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실로 판명이 됐었죠. 뭐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한 것 같고요. 공화가 완승하면 달러 5% 상승 가능성, 달러도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진실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10월 16일만 하더라도 JP모건 25년도 코인 시장 강세 전망, 좀 멀리 있는 건 좀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역시 10월 4일에도 사실 뭐 종필이 형은 비트코인 뭐 실화기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비트코인과 금이 달러 가치를 인플레 했지 하락할 수 있는 이제 하락에 대한 대안책이다. 뭐 이건 당연히 진실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건 떨어질 때 욕하면서 뒤에서 모았을 법한 물론 물증은 없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심증만 있어요. 뭐 막 엄청난 비중을 주식을 뭐 10%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SEC에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증, 자 이제 첫 번째 자산 제가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폭락할 때 최근 제가 볼 때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공들여서 퍼드를 유발했던 채굴 주식이 아닐까.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차트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3년 초부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이 채굴 주식 3통사 클린스파크랑 마라톤 디지털이랑 라이엇을 제가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야,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거의 뭐 잡코인 올라가듯이 13배를 넘게 올라가 있네요. 참 대단하다. 마이클 세일러 주식. 이런 건 전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비하면 사실 상승세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클린스파크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나 여기 제가 이 네모를 빨갛게 친 한 7월 말 즈음부터 클린스파크 이 보라색도 쭉 떨어졌고요. 파란색 마라톤도 떨어졌고 빨간색 라이엇도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최근에 이게 20% 30% 오른 겁니다. 마라톤이고 라이엇이고 올라서 요 정도지 굉장히 이 네모 치고 힘들고 채굴 주식이 반감기 거치면서 사실 4월, 3월, 4월 이후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막 합병도 당하고 막 망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 네모 쳤을 힘들 때 JP모건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천천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2일, 자 7월 말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JP모건 암호화폐 시장 반등이 일시적이다. 코인 별로 재미없을걸. 근데 제가 코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채굴 얘기를 하는 거죠. 길어서 자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 비용이 아직도 너무 높다. 채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주식도 당연히 형편없을 거고 비트코인도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뒤에도 수없이 8월 16일, 8월 9월은 굉장히 지금도 채굴 주식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8월 달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역대 최저다. 얘네들 굉장히 힘들 걸 웬만하면 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월 1일에도 비트코인 채산성 3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다. 뭐 7, 8, 9 해가지고 10월 돼서야 굉장히 한창 정말 바닥으로 치솟을 요때 바닥으로 꺼져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짜증이 나서 많이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심지어 가장 고통이 격렬했을 8월 23일 무렵에 JP모건이 클린스파크 등 비트코인 채굴업체 4곳의 목표 주가를 무더기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제가 아이리스 에너지는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 클린스파크,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여기 채굴 3총사잖아요. 이 목표 주가를 클린스파크는 12.5에서 10.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마라톤도 14에서 12, 라이엇도 12에서 9.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하면 뭐 이제 몇 달 불장이 온다면서 막 반감기 후에 온다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다 도망쳤겠죠.
그러나 제가 11월 7일 장이 마감하고 나서 일일이 클린스파크고 라이엇이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목표 주가를 12.5에서 10.5로 낮췄으나 11월 7일 날 기존 목표가를 뚫고 올라와 있네요. 12.9달러. 막 20% 30%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도 14달러에서 12달러로 목표 주가를 조정했지만 19.3 한참 위에서 놀고 있네요. 그리고 라이엇도 12에서 9.5로 떨어졌지만 12.2. 야, 그럼 물론 추정, 심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4개월간의 조정에 JP모건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주식들을 사 모으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추정입니다. 역시 심증만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예전부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월 JP모건이 이 코인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고 관심을 갖던 코인, 올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코인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텐데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정말 보고서 매월 썼고요. 매주도 쓰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23년 12월. 그러니까 거의 뭐 24년 들어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JP모건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덕담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더리움이 내년을 비트코인 추월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지금도 이더리움 재미없고 이때도 비트코인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멀리 있는 것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었죠. 아까 보셨겠지만 25년도 코인 시장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덕담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막상 이더리움이 어려움에 처했고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신뢰를 잃었을 때 아무도 이더리움 관심 없었잖아요. 뭐 다 떠나고 욕하고 뭐 죽었다 그러고 솔라나에 뭐 떨어졌다고 다 그러고 있을 때 JP모건이 5월 31일자 이더리움 ETF 그런 거 뭐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뭐 비트코인에 비교도 할 수 없어. 부정적이야. 수요도 없어. 신경 끄지 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8월 28일 굉장히 이더리움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이때는 그래도 한 400만 원 뭐 위에서 놀고 있을 텐데 이제 한 300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일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기관 투자자에 덜 매력적이야. 뭐 스테이킹도 없고 뭐 비트코인은 뭐 내러티브라도 좋지. 뭐 디지털금. 이더리움은 뭐 세련된 것도 없고 솔라나에게 뭐 추격도 당하고 있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거 부정적이야. 사지마. 덜 매력적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뭐 JP모건도 그렇고요. 블랙록도 그렇고 이미 예전부터 JP모건도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블랙록이 ETF로 선택한 자산이면요.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좀 거짓말 보태면 작년 6월부터 거의 매주 한 번씩은 이더리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샀었거든요. 그런데 뭐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뭐 사셨겠지만 떨어지면 이제 욕하고 뭐 떠나시고 했겠지만 이더리움은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JP모건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24년 3월 비트코인이 1억 찍었고 이더리움도 한 570만 원 정도 갔을 겁니다. 요때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더리움 코인베이스의 긍정적인 수익의 동력원이다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이때 한 60% 가까이 올렸을 때 그 원인으로 이더리움을 꼽았습니다. 이때는 이더리움이 좋았고 여기 5월이나 8월에는 나빴나요? 몇 달 만에 이게 막 쑥쑥 바뀌나 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은 그냥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거치지 않으면 운송이 배송이 안 돼요. 웬만한 중요한 게 막 옆에 지선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커질 것이다. 아니요. 이더리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코인은 블록체인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직도 압도적인 1위고요. 이더리움을 블랙락이나 JP모건이 들어왔으면 의심하시면 안 된다. 21년도 9월엔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기억나시죠? 21년도 9월에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찍었을 그때입니다. 거의 이때도 한 600만 원 가까이 했었을 때 이더리움 오를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주식 사면서 자 이더리움도 사. 무슨 얘기입니까? 고점 때는요. 사라. 뭐 긍정적이다. 여기 보이시죠? 긍정적이다. 사세요. 강세 전망.
거의 뭐 고점 판도기고요. 떨어졌을 땐 팔아라고 계속 몇 달을 이렇게 읊어대면 다들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JP모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가가 그냥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다 당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이더리움이 뭐 지금 400만 원 넘었을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500만 원, 600만 원에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그때 이제 증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때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한마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향후의 상승폭, 당연히 이제 뭐 불장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최종 상승폭은 알트코인이 훨씬 높을 겁니다. 뭐 10배, 20배, 뭐 100배도 나오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자꾸 비중은 반대로 하라고 하느냐? 저는 아직도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오르는데 왜 자꾸 비트 이더 소리를 하느냐? 그 이유는 상승장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탐욕이 절제가 안 되고요. 상승장에 정말 온갖 돈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절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알트코인이요. 20배가 올랐다고 해봅시다. 25년 뭐 한 6월 달에 2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20배 오른 걸 내가 그대로 들고 있을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이걸 뭐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21년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도지코인이든 에이다든 뭐 다 날라갔었잖아요. 엑스 인피니티, 뭐 디센트럴랜드 21년도에요. 20배, 30배, 60배, 뭐 엔진코인도 60배 넘게 갔었어요. 제 기억에. 요거 내 수익으로 가져갔던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또 오면 그거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20%, 20배, 50배, 100배 가는 거랑 내가 그거를 가져가는 건 그냥 별도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상적으로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오르기만 하면 당연히 알트코인이 좋아요. 오르기만 하면 보통은 이상적일 때 이렇게 갈 거예요. 비트코인이 저번에 뭐 대선 직후처럼 막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고 있을 때 이제 알트코인이 제 순서인가요? 하면서 막 또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이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마 자주 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일주일 후에 10%를 하루에 폭락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달 내로 뭐 30%, 40% 강세장 내내 한 5번, 6번은 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10% 폭락 나왔습니다. 알트코인은 폭락이 나오겠죠. 뭐 20%, 30%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걸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몇 달 가버리면 우리 3월에서 뭐 10월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걸 감안하고 덜 떨어지기 때문에라도 비트 이더가 좋고요. 올라가더라도 20배, 50배 상승을 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 이더로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자, 상승 중에도 내가 이걸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비트 이더로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알트코인으로는 이거를 끝까지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매도 후에도 번 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번 거랑 매도 후에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즉, 저는 비트 이더를 사신 분들은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비트 이더를 산다고 비트 이더 사는 것도 실력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실력이냐?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비트 이더를 산 사람이 한 방을 노리고 단기간에 들어왔을까요? 뭐 선물이나 이런 거지 않는 이상은 한 방을 노리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비트 이더의 경우는 이미 대략 나의 최고 수준을 어느 정도 먹겠다 하는 수준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탐욕 절제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의 비중을 많이 넣고 알트코인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작은 돈 넣어놓으면 좀
투자 실력이 없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알트코인은 오래 버티시면 뭐 버티실 수 있으면 그건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뭐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론은 투자의 성공 여부가 결국은 저는 불확실성에 오래 버틸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엔드입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을 넣어야 큰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자, 대선 직후에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을 분할 매도할 시기다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아마 많이들 공감하셨을 거라 보는데요. 저는 반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많이 오른 도지 같은 걸 조금 팔아서 뭐 소고기 사 먹는 정도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이든 뭐 유명 트레이더든 비투로 또는 단타로 또는 선물 투자자들은요. 내년에 큰 강세장이 오는 걸 알지라도 그걸 끝까지 감내할 여력이 아마 대부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투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또 선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의 상승을 10배, 20배 이상 들고 갈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더라도 안전한 비트이더의 많은 비중을 작년부터 태워 썼는데요.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서 내년에 마지막까지 크게 웃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